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인숙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사에 관심 많으신 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간단한 OT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상담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례 국가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냥 합격만 한다고 청소년 상담사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연수기간에 실시하는 연수 과제, 그리고 이러닝 연수 45시간, 집합 연수 56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의 목적이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담사와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의 자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상담사의 전문화, 자질을 향상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하고자 하는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 선발.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예전부터 있었겠지만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열의, 관심이 있는 높은 자질의 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의 국가 자격의 목적을 살펴봤는데 이 필요성은 무엇인가?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왔는데 학교 폭력이라든가 가출, 왕따, 집단 괴롭힘,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약물남용, 이렇게 있지만 성매매, 그러니까 다양화되고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잘 대처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겠죠. 또 하나,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 활동의 체계적인 확립,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의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관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선도 효과, 그리고 높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 그리고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 청소년 상담사,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 업무 중요하죠. 그리고 집단 상담의 공동 지도자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체 상담,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는 일, 그리고 청소년 상담 관련 의뢰 체계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관계된 상담에 관계된 모든 일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급이 있고 2급이 있는 거 아시죠? 3급의 역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상담 자격증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활동하는 분야는 일단 국가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민간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그리고 지역 상담복지센터, 경찰청이나 법무부, 군대,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에서 잘 응용되는 기관이죠.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는 이제 학교 청소년 상담사가 있겠죠. 그리고 초, 중, 고, 등학교 상담교사, 그리고 대학의 학생 상담센터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활동하겠죠. 그래서 많이들 아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부분에서도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영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제가 청소년 상담사란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디서 활동을 하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준비를 하고 청소년 상담사는 얼마만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합격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배출 현황을 제가 한 5개년도 뽑아봤어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중점 정보는 상급이에요. 근데 1급, 2급, 3급 보면은 합격률이 다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급에 같은 경우엔 1,444명, 그 다음에 2급 되면은 14,000, 10배 이상 뛰죠. 그 다음에 2급 대비 한 2배까지 하는데 거의 2배 육박하는 상급 배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과 2023년 한번 3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1,142명.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906명.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몇 명이 배출됐는가도 궁금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몇 퍼센트 정도가 합격할 것인가? 사실은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험생들 지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 합격으로 내가 그 10%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10% 합격이면 좀, 이런 마음이 들죠. 90% 합격률에도 내가 90% 안에 안 들면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떠한 정도의 합격률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응시자와 합격자를 살펴보게 되면은 2021년, 이거는 물론 필기시험에 면접을 제외한 필기시험인데요. 2021년도에 응시자는 5,608명입니다. 5,608명이 응시를 해서 1,469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을 보면 조금 다소 낮습니다. 26.19%입니다. 퍼센테이지인데요. 그러면은 이때 시험만 어려웠냐? 그건 꼭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어떤 시험에 더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내가 응시할 땐 항상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2022년도에 보면은 2,859명 응시해서 합격률이 2,859명, 응시자는 비슷해요. 5,526명.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 정도가 합격했어요. 51.74%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응시자 보면은 다소 낮지만은 많이 낮진 않죠. 근데 합격률을 보면은 4,851명의 응시자 중에서 2,446명이 합격했어요. 합격률 50% 정도.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의 필기 합격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를 예전부터 학교 때부터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 때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또 이걸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상급 응시 자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이거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학사 학위가 없으면 응시를 못하느냐? 그 관련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전문 학사 학위가 전문 학사. 그러니까 예전에 전문 학사, 2, 3년제 전문 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기서는 전문 학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면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학사 학위 취득 후에 역시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여기서는 전문학사는 상담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상담 실무 경력 2년이고요. 그렇지 않고 학사학을 취득한 후에 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사람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세 번째 보면은 학사학을 취득하는 상담 실무가 2년 이상이지만은 전문 학사를 취득했는데 내가 그 전문 대학에서 상담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전문 학사를 취득하고 나서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학사나 학사만 응시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상담 관련 직종에서 5년 이상이 근무한 사람은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에 규정된 사람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는 상담 관련 관심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와서 직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두다가 청소년상담을 해야겠다 이러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꼭 상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자격에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상급 시험 과목을 보게 되면 일단 각 과목당 25문항, 그리고 선다형인데 오지선다형입니다. 문항의 응답 반응수가 5개인 거죠. 조금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과목은 총 6과목을 내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필수 과목 5가지가 있고요.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에 택 2를 해서 한 과목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수 과목은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그리고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상담에 전문화된 그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심리는 다양한 발달에 관한 학설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집단상담의 기초와 상담이론은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기 때문에 학습 이론도 이제 출제 영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청소년 이해론은 지금 앞에 써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발달심리 영역이라든가 상담 이론, 학습 이론에 관한 것도 많이 여기서 나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수 과목 5과목 보고, 아까 이제 법령에서 청소년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면은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청소년 활동, 거기서 출제가 되는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6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요. 6과목을 시험 보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교시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과목은 1교시에는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평가, 상담 이론을 1교시에 봅니다. 시험 시간은 약 100분 시험 봅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요, 필수 과목인 학습 이론하고 청소년 이론, 청소년 수련 활동 중 택이란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2과목의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따져보면 각 과목당 한 25분 정도 내가 소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결국 부족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합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우리가 보통 자격증 시험에는 준거 참조, 규준 참조 이렇게 돼. 자격증 시험은 준거 참조하는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매 과목 40점 이상이에요. 그럼 40점 이상이면 되냐? 6과목이 다 40점 이상이면 되는 게 아니라 매 과목 40점 이상,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발달심리에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돼서 합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건 4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 60점에서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필기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을 끝나고 나면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보게 되면요. 면접위원에게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위원 3인에게 평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 받은 자. 그러니까 25점 만점에 15점 이상 만자. 그런데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상에서 1점으로 평정을 했다. 이거 과락이 아니라 1점으로 너무 낮게 평정을 하면은 합계가 16점이 되더라도 이것은 불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인의 면접자에게 최저점을 받으면 1점으로 평점되면은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그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청소년 상담 여러분도 아실 만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각 과목을 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학습에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셔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개념을 안다는 거. 개념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 개념을 딱 틀을 갖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뭔가요? 식사하셨어요? 네, 이거 이름은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하죠. 그럼 샌드위치 아시잖아요. 샌드위치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뭐 사이에 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이거는 구웠네요. 그죠? 이거를 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토스트.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하는데 햄버거라고 하죠. 토스트와 햄버거, 샌드위치 뭔가 다른 거 좀 눈치는 채시죠? 그러면 요건 볼게요. 요거는 뭐지? 바게트 빵에 뭔가 맛있는 토핑을 올려놨는데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찾아보니까 오픈 샌드위치라고 해요. 갑자기 이렇게 왜 빵류를 갖고 왔을까? 먹고 싶은 걸 갖고 왔나? 네, 먹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쁘죠? 제가 개념과 구조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샌드위치, 그러면은 이 토스트는 어떤 영역에 들어갈까요? 이런 걸 잘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신 분들인데 볼까요? 토스트는 샌드위치 하위 영역이에요. 그러면 햄버거는요? 이거 제가 정확해서 찾았어요. 햄버거도 샌드위치 하위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픈 샌드위치는 제목이 오픈 샌드위치니까 뭐 샌드위치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건 뭐 샌드위치 우리가 끼인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끼인 걸로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샌드위치 영역에는 토스트, 햄버거, 오픈 샌드위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이걸 구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처럼 볼게요. 트러플 들어보셨죠? 트러플과 버섯. 트러플은 어떤 종류인가요? 그거 맞습니다. 트러플과 버섯은 같은 영역이죠. 그럼 돼지 감자와 감자. 돼지 감자는 감자의 하위 영역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트러플과 버섯은 버섯류예요. 버섯류에 트러플이 있지만은 감자류의 돼지 감자는 아니라는 거죠. 돼지 감자는 국화국감과 그렇고요. 감자는 가죽감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목 봐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 뭐냐. 개념을 명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구조화를 잘 시키는 것이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합격을 위한 전략이랬지만 전략이 뭐 있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혼자 독학하는 것이 아니라 독학한다면은 독학한다고 합격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개념을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하기도 쉽다? 파악하실 수도 있다. 이게 맞겠죠. 파악할 수 있는데 구조화시키는 게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하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지? 그럴 때 설명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출을 공부하셔야겠죠. 자격증 시험에서 기출이 있다는 건 굉장히 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충분히 풀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퍼즐 되겠어요? 구조화를 시켜야겠죠. 문제풀이. 근데 문제를 많이 풀으면 인출을 잘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답을 분석해서 내가 여기 통찰하듯이 해놨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정도 그건 너무 과한가요? 이렇게 내가 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구조화시키는 것이 저는 합격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같이 더불어 목표를 향해 나가면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꾸 처지는 것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에요. 자, 우리 함께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열정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것을 내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열정을 갖고 갈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로우, 몰입입니다.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가야겠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석세스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상담사에서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